반갑습니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밸런싱이 실전 주식 매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지금 영상을 저도 몇 가지 영상을 찾아봤어요. 근데 유튜브 영상들이 다 뜬구름 잡는 소리들만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리밸런싱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안 알려주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 영상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요즘같이 하락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 매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요 차트는 전방이라는 차트입니다. 전방이라는 차트고, 제가 실제로 매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고요. 지금 이 기록을 토대로 제가 PPT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PPT를 화면으로 PPT를 넘기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네이버에 리밸런싱이라고 쳐봤더니 운용하는 자산의 편입 비중을 재조정한 일이라고 뜹니다. 일단 주식에서는 평균 단가를 재조정하는 게 리밸런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단가를 어떻게 재조정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PPT를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평균 단가 조절 방법이에요. 평균 단가 조절 방법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들이 첫 번째 물타기, 저점 매수죠. 다시 떨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물타기를 해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춥니다. 두 번째도 물타기, 세 번째도 물타기. 같은 방법으로 계속 물을 타요. 물 타다 보면은 물 타는 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락이 언제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이 무한대로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방법은. 그래서 이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방법은 돈이 많아야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면, 평균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은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실 겁니다. 최초 매수 시점이 이 종목이 얼마를 매수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종목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약 30% 정도를 먼저 접근을 하신 다음에, 100만 원에 30%면 약 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30% 정도를 접근하신 다음에, 그 다음 추이를 본 다음에 계속 매수랑 밸런싱이랑 적절히 섞어서 매수 매매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무리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 매수를 해서 총 투자 금액 중에 마지막을 마무리 때에 조금 더 들어가서 마지막 세게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실현손익이 발생을 합니다. 실현손익을 발생은 하긴 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에는 실현손익보다 더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은. 마라톤이 선두그룹에 끼지를 않으면 1등을 노려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두그룹에서 계속 페이스 조절하면서 계속 앞에 1등이랑 2등, 3등이랑 같이 가다 보면은 계속 어느 정도의 흐름이, 저 선수가 조금 떨어지네 했을 때 내가 체력이 남아 있다면 다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마이너스를 먹고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마이너스를 계속 평균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3% 정도까지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3%대로 유지를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3%대로 유지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 이내로 유지를 하시면 나중에 올라갈 때 그 종목은 충분히 큰 그림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마이너스 5% 이내로 약 4.99%까지 5%까지 이내로 유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어떤 주식을 타더라도 그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방이라는 기업이에요. 전방이라는 기업을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고, 현재까지의 매매 흔적이에요. 현재까지 매매 흔적이고요.
일단 처음에 매수 시점이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 날, 저는 차트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날 매수를 했어요. 이날 매수를 했는데, 좀 비싸게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방이라는 기업을, 자, 처음에 155주를 매수를 했어요. 평균 단가가 44,390원에 매수가 들어갔고, 약 680만원 정도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볼게요. 그 다음날 요렇게 올랐어요. 떨어졌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조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매수를 1,500만원 정도를 매수할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했는데 조금 더 떨어졌길래 떨어진 상황에서 매수를 했어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음날 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를 유지시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유지시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는 리밸런싱을 안 했습니다.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리밸런싱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단 매수 매도를 반복했습니다. 매수 매도를 반복한 이유는 일단 같은 금액에서 매수를 하고 같은 금액에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조금씩 떨어뜨렸어요. 여러분들 평균 단가를 좀 떨어뜨려서 저는 이때까지 마이너스 3%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도 또 위아래로 흔들면서 종가가 여기였거든요. 여기였는데 위아래로 흔들면서 그 다음날에도 조금 살짝 올려놓긴 했지만 떨어졌어요.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리밸런싱이 들어갔습니다. 리밸런싱을 들어가고 다시 평균 단가는 조금 낮춰놨어요. 낮춰놓고 그 다음날에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도 유지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관점이 내가 어디까지를 마이너스를 감수할 것인가 였거든요. 근데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마이너스 어느 정도까지 어느 지지 라인이 깨지면 그 종목은 일단 일부 손절을 하시던 털고 나오시든 대응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근데 저는 이 라인까지를 봤어요. 이 라인까지 여기 4만원 선에서 39,000원 선까지 라인, 여기 라인이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여기 이상 빠지게 되면 일단 일부 물량을 털고 다음 추세를 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조금 떨어뜨려 놨다가 여기를 지지를 받고 제가 생각한 지지 라인을 지지를 받고 올려놓고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려놓고 종가 마무리를 해서 여기에서도 또 평균 단가를 낮췄습니다. 리밸런싱을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놨고 그 다음날 또 떨어지길래 다시 평균 단가를 낮춰놨어요. 그럼 마지노선까지 일단 빠졌습니다. 마지노선까지 빠졌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지점까지 왔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손절을 치고 일부 물량을 손절을 치고 나가야겠다. 다음날 어떻게 변할지 일단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어떻게 변할지 일단 봤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평단가는 이 지점에 있었어요. 제 평단가는 이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조금 더 낮추자 해서 리밸런싱을 물량을 샀다가 팔고 하면서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제 평균 단가는 44,000원 정도의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 리밸런싱을 반복하는 과정 또 물건을 분할 매수로 하는 과정에서 평균 단가는 46,600원이에요. 46,600원, 47,700원 정도가 돼요. 평균 단가가. 그리고 약간의 수익이 지금 난 상황이에요. 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지지라인이 필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되잖아요. 시간이 길어도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종목이 올라가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직장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직장인 투자자들 분들이 시간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에 돈이 한정돼 있고 그러면 그 종목에서 수익이 안 나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빠른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손절 라인에서 손절을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3개월, 4개월, 길게 보면 한 5개월까지는 직장인들이 따라갈 수 있는데 1년, 2년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빠져가지고 1년, 2년이 여기서 밑으로 쭉쭉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따라갈 수는 없어요. 마이너스 감소하면서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다시 주식 차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저는 지점을 여기를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밑으로 깨진다고 쳤을 때, 밑으로 깨져서 내려간다고 쳤을 때, 그러면 다음 지지 라인, 그 다음 지지 라인, 그럼 여기 근처에서의 최저가가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를 계속 리밸런싱을 하면서 실현 손익, 마이너스를 계속 내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좋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일단 내가 생각하는 지지라인이 어딘지 먼저 그건 놓으시고 그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은 일단 일부 물량을 덜어내시고 나중에 다시 그 지지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잡고 다시 반등을 쳤을 때 다시 그 물량을 다시 매수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방송을 할 때 여기 깨지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여기 깨지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눌렀다 가겠네. 근데 눌리는 시점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에서 리밸런싱을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예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거고 그 기준가가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리밸런싱 하는 방법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주식 고수들이 봤을 때에는 뭐 웃을 수도 있고 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밸런싱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 내가 어느 시점에서 들어갔는데 그 시점에서부터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여기에서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면서 실현 손익을 내면서 마이너스를 손실을 조금 내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손실이 여기에서 한 30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이 평단가를 조절하면서 실현 손익이 마이너스 30만원 정도가 났어요. 근데 제 평단가는 지금 4만원대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4만원대로 떨어뜨려 놔야 다시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큰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실현 손익을 냅니까? 그냥 물타기만 땅땅하고 떨어졌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물론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종목이 올라갈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올라갈 때 여기에서 올라가는 퍼센트율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퍼센트율이랑은 달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이만큼 먹고 간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서부터 올라가는 퍼센트율이랑 그 다음에 내가 실현 손익을 좀 내면서 마이너스를 좀 내면서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 퍼센트율이랑은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느 지점까지 따라 붙어야 되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3%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은 1, 2%대까지 가셔도 돼요. 근데 보통 5% 이내는 마이너스를 5% 이내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얘가 올라갔을 때 충분히 큰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주식 떨어질 때에는 매도 매수를 반복하면서 주식 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주식 수를 조금 줄이시는 방법도 필요해요. 그래서 실현 손익이 반드시 납니다. 실현 손익이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 손익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쫄지 마시고 그 2천만원 정도, 3천만원 정도, 때로는 100만원 정도를 매수할 때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마이너스 나는 거는 주식 투자할 때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신이 아닌 이상 주식이 이 종목이 바로 올라가겠네라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여기까지 마이너스를 먹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여기까지 마이너스 났을 때에도 어느 정도 방법이 생기고 대응법이 생깁니다. 아, 떨어지네. 떨어지면 여기에서는 좀 많이 떨어졌네. 그럼 평단가 재조정. 물건은 사고 팔고 평단가 재조정. 이런 방법이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느냐, 어느 시점에 평단가를 재조정해야 되느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 이내 또는 3% 이내 본인이 정한 기준에서 따라붙을 정도, 내가 이 금액이면 따라붙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다시 반등을 줬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이 하는 부분까지 본인이 판단해서 그 기준을 세우시면 되고, 저는 한 3%대까지는 따라붙습니다. 3%대까지는 따라붙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를 반복할 때 여러분들 반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매수하는 시점에서 한도가 위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평단가를 낮추려고 매수를 했으면, 내가 만약에 다시 매수 매도를 반복한다 쳤을 때 한도가 위에서 매도를 하고 물량을 만약에 예를 들어 5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5주만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계속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5주 사고팔고 할 때 내가 매수하는 시점보다 한도가 위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하는 시점보다 한도가 매도를 하면 일단 거래 세금이 나가고 이익금이 어느 정도 조금씩 쌓입니다. 근데 어쨌든 실현손익은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일단 털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난 금액에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털었기 때문에 일단 실현손익은 마이너스긴 한데, 일단 내가 5주 산 금액에서는 일단 이익금이 생겨요. 그러면 실현손익이 생각보다 조금 덜 나겠죠. 그리고 같은 가격에서 물량을 유지하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래세금만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물량을 사고 팔고 할 때 생각보다 실현손익이 마이너스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매수하는 시점에서 한도가 아래에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건 손실금이 조금 더 쌓여요. 손실금이 조금 더 쌓여도 여러분들, 저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이 리밸런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제가 볼 땐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일단 총 매수 금액에서 적어도 10%에서 20% 정도까지는 남겨놓은 상황에서 올라갈 때, 만약에 여기서 크게 올라가면 거기에서 평단가를 높이면서 들어가도 되거든요, 물량을. 20% 정도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떨어지면서 계속 물량을 받아서 결국에는 내가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00만 원을 다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 다 매수가 끝났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경우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적절하게 사고팔고랑 적절하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평단가를 계속 유지해 나가시면 충분히 올라갔을 때 큰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조금씩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셨으면 나중에 어떻게 실전에서 쓰이는지를 계속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